AWS는 API 형식과 파일 형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먼저 API 형식부터 설명드리면, API는 Cost Explorer 서비스의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제로 보여드린 것은 CLI를 통해 3월 한 달 동안의 S3 요금을 읽어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건데요. 스타트와 엔드에서 기간을 지정하고 매트릭에서 읽어올 데이터 항목을 지정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3월 사용한 S3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AWS는 CUR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CUR은 Cost and Usage Report의 약자인데, 비용과 사용량 정보 데이터를 S3에 주기적으로 저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처리 순서는 먼저 AWS CUR에서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받도록 설정을 하면 S3 서비스의 데이터 파일이 주기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저장된 파일은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빌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AWS CUR의 설정 방법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반환 가능한 CUR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CU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CUR 설정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추가로 AWS 아테나 서비스와 연동하여 S3에 저장된 리포트 파일을 콘솔상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CUR은 Cost and Usage Report의 약자로 AWS의 각종 서비스 요금과 추가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가장 포괄적으로 자세히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CUR에서 리포트 생성 설정을 하면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리포트 파일이 S3라는 서비스에 저장이 됩니다.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빌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에 아테나 서비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 서비스는 S3에 저장된 빌링 데이터 파일을 콘솔상에서 바로 열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AWS 툴입니다. 그럼 CUR 설정부터 시작해서 각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UR 설정을 위해서는 AWS 관리 콘솔의 빌링 메뉴에서 Cost and Usage Report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화면에서 보고서 생성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성 단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 보고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보고서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이니 원하시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래를 보시면 리소스 아이디 포함 여부의 경우 개별 리소스 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인데, 개별 리소스 단위로 하실지 이제 선택하신 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데이터만 분석할 예정이라 나머지 옵션은 기본 옵션을 유지하신 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이제 보고서 구성 내용에 표시가 되는데,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계정 아이디나 요금, 비용, 정보와 제품 속성 등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다음으로 전송 옵션 화면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고서 파일은 S3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떤 S3에 저장할지 S3 버킷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3 버킷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 경로 구분을 하기 위해 접두사 설정이 필요한데, 이건 일종의 폴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원하시는 임의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시간 세부 수준의 경우 자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확인을 위해 저희는 매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고, 보고서 데이터 통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아테나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존 아테나를 선택하시면 파일 형식이 파케이라는 형식으로 고정이 됐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신 채 완료를 해서 보고서 생성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생성이 완료되면 일정 시간 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UR 보고서가 S3 파일에 저장되게 됩니다. 처음 생성되는데 최대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설정 후에 다음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파일을 내려받아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파일 용량의 경우 저희가 마스터 계정 하나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약 580만 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대략 123메가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꽤 높은 압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빅데이터 저장 포맷 중 하나인 파케이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파케이 파일은 아파치 스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빅데이터 저장 포맷으로 데이터를 로우 단위가 아닌 컬럼 기반으로 저장해서 용량을 최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데이터 포맷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보고서 파일을 S3에 저장하는 것까지의 단계가 끝났습니다. 네, AWS상에서의 빌링 시스템을 위한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S3의 이 전송 완료된 보고서 파일을 사용자가 조회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를 조회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예,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시스템에서 직접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AWS의 아테나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테나 서비스라는 것은 보고서를 SQL 형식으로, 표준 SQL 형식으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아마존의 서비스입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표준 SQL문을 사용해서 파일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예제에 나온 쿼리는 이번 달에 어떤 서비스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지 상위 10개의 서비스를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해서 실행하면 DB 쿼리를 실행한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테나 예제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 이 쿼리는 EC2 유형별로 사용 시간과 비용, 시간당 요금을 확인하는 쿼리입니다. 이렇게 쿼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 다양한 예제를 원하시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매뉴얼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테나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이 가능하지만 아테나는 텍스트 기반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를 좀 더 비주얼하게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마존의 퀵사이츠라는 서비스와 연결하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만의 대시보드를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에서 AWS CUR 데이터를 실제 읽어드리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케이 파일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본 결과 파이썬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코드를 기준으로 그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S3에 저장된 파케이 파일을 보토3 모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보토3는 파이썬에서 AWS 서비스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파이썬 모듈인데요. 이 보토3 모듈을 이용해서 S3와 연결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케이 파일의 컬럼 데이터를 읽는 것은 파이얼로우라는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컬럼의 데이터를 MySQL에 저장하는 것은 PyMySQL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파이얼로우를 사용해 파케이 파일을 읽는 방법은 아래 예제 소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우선 읽어드릴 원하는 컬럼을 필터로 지정하시고 리드 테이블 명령에 파케이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서 호출하시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AWS에서 CUR을 구성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과 아테나를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WS는 인보이스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월 3일에 전체 서비스 사용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가 발행되면서 1차 요금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실제 사용한 전체 서비스 요금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5일에는 서포트 플랜 같은 구독 요금에 대한 인보이스가 발행이 되면서 2차 요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 8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환급금 항목으로 인보이스가 계속 발행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보이스 발행을 기준으로 한 요금 확정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할인 금액을 따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8일에서 10일까지의 환급금 내역은 제외하고 5일까지 확정된 요금을 기준으로 빌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빌링 시스템 입장에서는 AWS의 전월 요금 확정 시점을 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업체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빌링 처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10일로 기준일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AWS의 인보이스 발행 내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발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 드릴 수 없지만 5일 이후에 환급금 부분을 보시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보이스는 3월 사용요금에 대해서 4월에 발행된 것인데, 가장 상단을 보시면 3월 5일자 인보이스가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3월 월 중간에 RI나 SP를 구매한 경우 그 당시에 즉시 해당 금액에 대한 인보이스가 발행되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보이스 내용은 이런 보시는 것처럼 PDF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그 내부, PDF 내부의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위쪽은 서비스 사용 요금이고 아래쪽은 RI 구매 금액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인보이스 발행 시점에 맞춰서 세금 계산도 함께 발행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실제로 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인데, 이렇게 인보이스 하나당 세금계산서가 하나씩 매핑돼서 발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생성된 청구서와 실시간으로 읽어온 빌링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용 요약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시보드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에서는 어제까지 사용한 이번 달 요금과 지난달 요금을 비교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 적용된 할인 금액의 경우 디즘365에서 자체 개발한 할인 프로그램인 AWS 오토 RI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은 이제 매일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제까지 사용한 이번 달 요금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다음 달에 결제해야 할 결제 예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서비스 금액과 할인 금액이 상단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명 관계상 포함이 안 되어 있긴 한데 하단에 상세 서비스 내역도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은 청구서가 생성된 후에 청구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청구 합계 금액과 할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얼만큼을 사용했는지 세부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나 거래 명세서 발급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오토 RI가 적용된 경우에도 세부 내역에서 오토 RI가 얼마에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